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의 이용기 활동가입니다. 작년 2021년 2월 26일에 가덕도 신공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가덕도의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정부정책으로 계속해서 가덕도의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또 가덕도 생태조사단을 꾸려서 여기 계신 유종선 위원장님, 라이머스 박사님, 이성근 위원님, 민은주 사무처장님, 또 황평우 소장님께서 이분들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가덕도에 대한 생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께 알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유종성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조류 조사 결과 관련하여 라이머스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일정상 참여하시진 못하였지만 식생 관련해서 이성근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종성 위원장님께서 함께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시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유적에 관련한 내용을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 분야 관련하여서 유종성 환경운동연합 가덕생태조사단 단장님께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종성입니다.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반대 대책이 작년 4월에 추진됐고, 그리고 나서 감독조사단이 동시에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해양, 그리고 육상의 식생, 그다음에 새, 문화유적 관련 4가지 분야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수행을 해왔고요. 오늘은 1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좋기로는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이제 그런 그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를 저희가 잘 입수를 해서 비교할 수 있었으면은 상당히 좋았을 거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조사한 대로 가덕도가 어떠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문화유적지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선은 앞부분 해양, 식생, 그리고 세 가지 분야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문화유적은 그 왼쪽에 자리 잡으신 황평우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라이머스 박사님 질의응답 할 때 새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때는 답변을 직접 해주시고 통역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 해양 분야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이제 그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조사 결과 요약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바다 역시 우리나라 바다이고요. 그리고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그런 그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해양 보호 생물에 집중해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덕도 바다에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인 청괭이, 그리고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잘피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종은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적 보호종입니다. 이 법적 보호종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그런 해양 보호생물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상괭이는 전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3만 마리에서 10만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구 차원에서 상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할 그런 해양 포유 동물입니다. 특히 그 가덕도 남쪽 바다에 상갱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장소에서 6시간 동안 계속 관찰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60번 이상 출현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이 가덕도 지역, 특히 남쪽 해역은 상갱이 측면에서도 특별히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해양 분야의 조사 결과이고요. 저희가 조사했던 그 지역, 그리고 정점, 그 다음에 조사 횟수 이런 것들은 유인물에 저희가 지도로 표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양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3가지로 그 조사를 나누어서 수행을 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가덕도 전체에 상갱이가 분포하는지를 보는 일반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남쪽 해역에 많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로부터 올해 4월부터는 앞으로 13개월 동안 매월 1회씩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상갱이가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서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할 거고요. 그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5페이지의 그 상단에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경민조사를 시작해서 지난달하고 이번 달 거를 저희가 평균을 해봤는데,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대별로 조사를 합니다. 보면은 상갱이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하고, 그 시간이 가면서 출현 개체수가 이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특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일단 상갱이가 아침에 공이 크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먹이를 충분히 먹고 나면 다시 가덕도 바다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피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조사 항목인데요. 잘피는 역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고 바닷속에서 자라고 있는 풀 종류입니다. 풀 종류라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그 뻘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그런 곳에서 그 약간 사막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잘피가 그런 그 뻘이나 모래 위에 자라고 있으면 그 바다에서 그 초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유가 잘피가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 잘피는 광합성을 통해서 수중에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잘피 주변에 어린 물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수산 자원 그리고 생물 자원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서식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지를 해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피가 그 가덕도 북쪽 해안에 약 1.2헥타르 정도, 그러니까 1헥타르면은 축구장 1개 정도 면적이 되는데, 축구장 1개 정도 면적의 잘피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해양 분야에 대한 저희 조사 결과를 마치고요. 두 번째는 조류 분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조류 조사 결과는 저희가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덕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철새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동 경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 연방항공국에서 이렇게 철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부터 8km 이내에는 공항을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항목인데요. 첫 번째, 그 가덕도가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도에 따라서 이용을 다르게 하는 새들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그 맹금류, 우리가 그 매라고 부르는 그 맹금류들이 상당히 그 장거리,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이 가덕도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를 그 가장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철새들이 전부 거의 대부분 가덕도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새가 모여들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낙동강 하구 습지구호 지역 그리고 낙동강 철새 도래지가 지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이 문제는 이 낙동강 철새 도래지로부터 8km 이내에 저희가 이제 그림을 7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가덕도 그 공항을 중심에 놓고 8km의 원을 그려보면 지도와 같은 그런 그림이 됩니다. 보시면 낙동강 하구에 있는 수철새 도래지도 겹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덕도 자체도 이 철새들이 그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갈 때 앞에 타겟을 놓고 그 봉우리가 있으면 그리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덕도가 부산 앞바다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당연히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가덕도의 경우에는 이미 철새 도래지로부터 8km 이내에 들어있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 미 연방 항공국의 기준인데 미국의 비행사들은 가덕도 비행장이 건설됐을 경우에 비행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이러한 우려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육상 식생 분야입니다. 12페이지에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크게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그 부산시에서 자연환경조사를 통해서 가덕도에 있는 식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국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는 이제 가덕도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그런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1년 동안 가덕도에 있는 봉우리 중에 이제 남쪽에 있는 북수봉을 위주로 정밀 조사를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 생물상인 그 단일 면적 대비 그 상당히 우수한 그런 생물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가덕도의 식생이 100년 정도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100년 정도 유지가 된 원시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다는 뜻인데요. 가덕도 남쪽에 들어가 보시면 어른 이렇게 안아도 다 앉지 못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울창한 그런 원시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님의 그 인용의 그 말씀에 따르면은 이 가덕도의 이 식생은 남해안에서 거의 유일한 100년 이상이 된 원시림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에는 이렇게 상당히 소중한 그런 식생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 식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유적과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 황평우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황평우 부장님 역사 문화유적 말씀하시는 간단하게 외국 조작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13페이지 나와 있듯이 2016년에 자연환경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멸종위기 동식물 특정종 75종, 멸종위기 긴급 1종, 희귀식물 10종 등 아주 우수한 가덕도의 우수선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단을 발족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원래 조사 보고서는 그대로인데 저희가 입수한 보고서하고 홈페이지에 누리집으로 게시된 것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죠. 그게 외국 표현을 저희가 조작이라고 표현했을 때 부산시 환경정책실장님은 이를 동의는 하지 않으셨는데 14페이지 나와 있듯이 이제 뭐 대응란을 비롯해서 멸종 위기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자연환경조사 보고서에는 다 나와 있는 것이 14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수정본에는 저희가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라든지 뭐 대항, 그다음에 어음폭골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명 이름도 다 누락되거나 삭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3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서부 상권역, 놀차도 모름대, 대항, 천성, 놀차 외항포 이런 것들도 다
누락되거나 수동되거나 아예 단락 자체가 다 이제 빼버리는, 삭제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거를 시민들이 공유하고 하는 부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정확하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가덕도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가보면서 계속 살폈던 역사 유적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덕도를 처음 간 거는 아마 지금부터 한 56년 전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선조 때가 다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어릴 때부터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지도를 딱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남해안은 그 어떤 큰 특정 지역 섬이 있으면 그 앞에도 많은 섬이 있어서 천의 요새가 됩니다만은 가덕도와 거제도는 그 앞으로 어떤 섬도 없이 바로 대양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은 가덕도가 고대 때부터 일본과의 교류, 또 대양과의 교류를 많이 했었고, 또 고려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선 한반도가 안 좋을 경우에는 외부의 침략했고 또 외부가 침략을 하면서 한반도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식민지 섬처럼 잡아놓은 곳이 가덕도이기도 합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도 다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선사시대의 유적들도 나오고 있고 또 더군다나 부산 경남 지역이 유일하게 고인돌 유적이 발견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덕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장 방식에서도 선사시대 때 매장 방식에 굴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매장된 방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굴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시신을 매장을 하면 쭉 펴서 매장을 하는데 이 굴장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쪼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해놓는 유적은 유럽하고 가덕도만 발견되고 있어서 이 유사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비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항만 때문에 장항마을이 이미 훼손이 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에는 이곳이 외부가 들어오는 교두보 가장 전초적인 기지가 되기 때문에 봉수대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들어오면 거기서 공화포를 집혀서 본토로 알려내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지역은 외부가 또 들어와서 점령하면서 여기에 자기네들이 진지 기지를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 유적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나 또 그 이후에 여기를 직접 방문해서 진지를 구성하고 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또 워낙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조선시대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군이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기지화했습니다. 여러분들 12페이지 보시다 보면 12페이지 지도에 제가 이거 보시다 보면 왼쪽에 대항이라고 나오는 쪽이 있죠. 이 대항 쪽에 일본군이 거제도하고 가덕도 사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나 이런 시기에 러일 전쟁 시기에 모두 다 이쪽을 통해서 일본 군대나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가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일본군이 여기다가 만든 기지가 해군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기지가 진해입니다. 이 진해만을 지키는 가장 앞선 진지가 되는 곳이 가덕도와 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의 대항 쪽에 어마어마한 진지 동굴 포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미순에 있는 러시아 군대하고 전투 교전하면서 러시아 군대가 지고 나니까 러시아에서 발칙 함대를 보내면서 이쪽 바다 쪽으로 들어갈 때 이 바다에
그 발틱 함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쟁 기지가 260mm짜리 포가 260mm라면 여러분들 그 30cm 자에 26cm 정도의 그 탄수를 가지고 여기다가 6문을 설치를 했던 곳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포는 안 남아있지만 그 진지는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운영하기 위한 포대, 관사, 심지어는 식당, 우물까지도 원형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사진이나 여러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 오늘 여기 자료에는 저희들이 양이 좀 모자라서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민는주 차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진하고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15페이지짜리 사진을 보면 세비지항, 지금도 세비지항이라고 보이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일제 말기에 일본 미군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진지동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즉 가덕도라는 곳은 대한민국 초기부터 우리 근현대사에서 일제 시기 초기부터 일제 말기까지 전부 다 전쟁 준비를 했던, 그리고 그 군 부대가 주둔했던 관서부터 포대부터 모든 영향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군 기지가 왜 남아서 중요하냐고 얘기하는데 21쪽의 그 마지막에 3번하고 4번을 보면 역사 유적으로서 가덕도가 지리적 위치나 선사지대 때부터 고려 또 역사시대 때까지 고려 때 조선 이순양군의 유적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단을 이어놨고 했던 여러 가지 근현대사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했던 지역이 아마 저는 이 모든 그 아픈 한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가덕도와 거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섬 가덕도에는 아직까지도 그 유적들이, 그 흔적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게 약간 주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근현대사 연구하면서 보면은 이 가덕도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똑같은 형태의 대리전쟁으로 있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4번의 러일 전쟁과 전쟁 흔적의 의미를 보면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전쟁을 한 거고, 또 이게 아마 냉전의 우리 분단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도 분쟁의 시작,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연구하면서 세계 각곳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러일 전쟁에 대한 동서양의 이런 전쟁의 시작, 냉전의 시작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강사국인 이런 좋은 유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러일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라는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가덕도 신공항까지 만들어버리면 이런 그 역사적인 흔적까지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이런 아쉬운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대 때부터 우리의 분단까지 근현대사까지 어떤 역사적인 유적이 남아있는 이 가덕도를 정말로 에코뮤지엄, 살아있는 야외 박물관으로 해서 좀 보존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가덕도 생태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해양 생태적으로 또 조류의 생물 다양성,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또 문화적 가치까지 정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도 하나의 부족함이 없는 지역을 지금 공항의 조직을 사용하겠다는,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느낍니다. 다음 진행으로는 향후 조사단 활동 및 공항 대응 활동 방안을 저희가 성명서로 반영하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드렸었는데 가덕 및 계양 국수공 식물상 조사 비교 체크리스트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가져가시길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잘피 해양 서식지 파괴, 조류 충돌 우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죄송한데 성명서 가운데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상경이 잘피 해양 서식지 파괴, 주류 충돌 우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해양 매립으로 소정 돌고래인 상경이와 바다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잘피 서식지 훼손, 거제와 가덕, 낙동강 하구를 잇는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 횡단 거리가 철새의 주요 이동 통로로 확인되어 조류 충돌 문제 제기, 최소 반경 8km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조사 활동이 요구돼요. 동백 블라치 및 수달 서식 확인, 그러나 부산시의 자연 조사 결과 도작 등 신석기 및 가야 유적, 가덕 진성 및 천성 진성, 그리고 러일 전장 유적 등 보존 방안 마련해야.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3월 16일에 가덕 신공항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생태조사단을 구성하여 해상 및 육상, 조류 및 역사 문화유산 등 조사 활동을 지난 2년간 진행해 왔으며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21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해상은 13회 이상, 육상은 9회 집중 조사를 한 결과이며 조류는 2021년 9월부터 최근 3월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한 결과이다. 먼저 해양 생태는 가덕도 남측을 중심으로 총 13개월 상경이와 잘피를 중심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장소에서 6시간 동안 60회 이상 관찰될 정도로 가덕도 매립 예정지와 남측 바다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경이와 잘피는 해양 보존 생물 2종이며 특히 상경이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전 지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해양 포유 동물이다. 지난 4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에 따르면 6조 6천억을 들여 473세제곱미터를 매립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상경이와 잘피 그리고 해양 생태계 파괴는 불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조류 분야의 결과는 2021년 9월부터 최근 사이에 가덕도 대양동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42시간 35분 동안 조류 충돌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된 8주로 구역과 그 주변을 비행하는 모든 조류를 카운팅하며 비행 방향과 고도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 총 6,400마리가 넘는 새들이 제한된 8주로 구역 상공을 비행하거나 지상 50m에서 900m 사이의 고도를 비행하며 맹금류 2,610마리와 기타 대형 조류 1,922마리가 제한된 활주로 상공을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찰된 조류의 거의 절반, 약 43%의 새들이 제한된 활주로 상공을 비행할 시에 지상 300m 사이를 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 유럽, 미국의 사례처럼 조류 충돌 사고에 연관된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계절 이동하는 대부분의 새들은 최단거리 경로를 택하게 되는데 거제와 가덕, 낙동강 하구를 잇는 한국과 일본 간의 해양 횡단 거리가 철새의 주요 이동 통로상에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미 연방 항공국에서 공고하는 최소 반경 8km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때를 지어 이동하는 대형 물새는 항공기의 이륙과 접근 시 고위험종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보다 철저한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가덕도의 육상은 멸종위기종 동식물 그리고 생태자연도 1등급, 해양생태도 1등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천연기념물 분포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1년 24회, 22년 9회를 조사한 결과 북수봉 및 황토봉, 연대봉 등 전체 400여 종의 식물종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홍랑과 대홍랑 군락지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석고, 그리고 그 이외에 취약종 등과 보종 홍짝의 동물 군락지, 쇳불서위, 그리고 100년 수령의 동백 군락지가 확인되어 예정지에 공항이 건설된다면 북수봉을 중심으로 한 가덕도의 우수한 생태계는 모두 파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덕도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러일 전쟁까지 한반도의 역사 문화를 간직한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쪽의 가덕진, 서쪽의 천성진 등 이순신 장군의 왜군과의 전투 계획을 세웠던 유적이며 천성진성은 조선 후기 갑옷과 투구가 발견되는 등 최근까지도
발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장이다. 우리는 지난 2년간 가덕도 신공항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부동치마 등 지반 치마의 문제, 태풍의 영향, 가덕 수도의 안정성 문제뿐 아니라 기나긴 공사 기간과 과대한 공사비, 물류 공항 실현의 불확실성 등 사업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하는 바와 같이 지난 2년간 가덕도의 우수한 해양 및 육상 생태계, 그리고 전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등 그리고 조류 충돌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안전성,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은 무엇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것을 밝히고 있어 부산 시민뿐 아니라 전국의 가덕 신공항 건설의 정당성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철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조류 충돌과 관련된 철저한 조사 및 해양 매립으로 인한 상갱이, 갈피 서식지 훼손 문제, 북수봉의 동백 군락지 및 대흥란 군락지 파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한다. 가덕도의 우수성을 애써 지우고자 자연환경 조사 결과를 누락, 왜곡, 조작할 것이 아니라 본 생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조사부터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9일 환경운동입니다. 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조류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신 라이버스 박사님도 포함 계시고요. 각자 조사하신 분들이 직접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관찰 기록만 있고 그 지역에 대략 한 몇 마리 정도가 사는지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몇 마리 정도가 거기 이제 서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원래 추진됐던 그 기내신공항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환경단체에서는 받아들이는 겁니까? 특히 부산환경연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작은 문제인데 그 사탄은 이미 공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미 의원실을 통해서 그 내용 보고서가 공개돼 있고요. 예탄은 면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미 면제를 한 상태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거를 이렇게 면제를 이미 한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상갱이 관련 개체수와 또 기내신공항, 또 사타 예타 면제에 대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의 관련해서는 유동성 당원장님께서 질의 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내신공항 관련해서는 민은주 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갱이 마리수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알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고래는 굉장히 이동을 많이 하고 저희가 관찰하는 거는 저희가 등을 보였을 때 관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분들이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덕도 저희가 관찰하는 그 남측 개혁에 과연 몇 마리나 있는가.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드론으로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한번 쫙 빠르게 스캐닝을 하면 최소한 반복 카운트는 안 된다. 그렇게 가정하면 그리고 남쪽 해역을 이용하는 건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그 남측 해역만이고요. 가덕도 전체를 보면 좀 안 되죠. 요거를 조사하려면 상당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남쪽에 있는 그 등대 주변에 가로세로 1km, 1km 해역을 1시간 정도 계속 스캐닝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면적에 아마 30에서 50마리면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된다는 조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내신공항 네, 원래 김해 공항 확장론이 원래는 이제 민주당의 그런 이제 아니었죠. 그거를 이제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일종의 중지를 일단 모았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던 것이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정되고 변형되고 반복돼 왔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 문제가 주변의 주민들 쪽에서는 계속 좀 제기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을 한다 했을 때 활주로 한 번을 특히 이제 남해 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지하 쪽으로 빼내는 이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찾아서 지금 계획을 세워오고 있는 상황 중이었는데 이렇게 가덕도로 되면서 가덕도로 이제 예정지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은 박형준 시장이 이쪽에 제2 에코델타 시티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쪽에 김해나 낙동강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래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인데 만약에 이제 현재로는 국내선은 김해를 그대로 하고 국제선을 가동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원래 이제 확장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제2 에코델타 시티로 추진할 정도로 난개발이 우족선으로 될 우려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제 가덕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쪽은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전타당 조사 같은 경우는 강원도 현실적으로 아마 일부분만 저희는 한 언론을 통해서 좀 그냥 간접적으로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 대응방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좀 복잡한데요. 일단은 저희는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1년 동안 환경하고 생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고 가덕도에 어떤 생태계가 있는지 또 어떤 문화 유적지가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사실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1, 2년 동안 정치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이게 가덕도 신공항이 되냐 마냐 이런 말들은 상당히 많은데 가덕도 자체에 상당히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만한 그런 당위성 그리고 가치가 있는 생태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송두리째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미 연방항공청에서 가지고 있는 8km 이 제한이란 이 규정 자체로 보면 가덕도 신공항 자체는 미국에서는 허가나지 않을 그런 곳이고요. 분명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파일로트라면 가덕도 공항에 비행기를 몰고 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전 타당성 보고서를 입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Funneled by the geography of Gadoto. 그러니까 이 철새가 상당히 중요한데 철새 이동 경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의 모습.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깔때기 효과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깔때기 효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깔때기처럼. In many development proposals, the claim is always that the wildlife will move somewhere else. That if you construct something, the wildlife can move, just go to another place.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들, 특히 새의 경우에는 개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새들이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별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주장으로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But in the case of migratory birds that are funneled by geography, it's not a matter of going somewhere else. This is the route that they have to go by. 근데 이 가덕도에서의 철새 케이스는 그런 상황하고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가덕도가 아까 말씀드린
지형학적으로 깔때기 효과를 보여주는 곳이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새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덕도 공항이 짓는다고 해서 새들이 다른 곳으로 갈 거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새들은 그 깔때기 효과 때문에 가덕도에 그대로 모여질 겁니다. Short research just simply confirmed what is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has been in the literature for decades, that birds are concentrated by geography and use the shortest sea crossing. 네, 특히 새들 중에서 바다를 건너는 새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조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부분인데요. 바다를 건너는 새들은 반드시 지형에 의한 그런 지형을 식별을 해서 그 지형을 기점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깔때기 효과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Knowing this, our organization, Sewa Sangita, want to ask, why was this research not done properly in advance of deciding this location?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공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새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바다를 건너가는 새들이 이런 지형 징후를 본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가덕도 이 사전타당성 그 조사라든지 가덕도에 대한 조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나일모스 박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새와 생명의 터에서는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The second question is, or the second issue is, knowing that this is a migratory route, this crosses the development that's proposed is an airport. So it's not just an impact on biodiversity, but the issue of bird strike in this case is actually a very real concern. 네, 그래서 이번에 가덕도 공항에서의 조류의 문제는 새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가덕도 자체가 이 철새 이동 경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들과의 충돌이 당연히 예견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새가 지나다니는 수천 마리씩 지나다니는 그 이동 경로에 공항이 들어선다라는 게 이 가덕도 공항에서의 새의 핵심 문제입니다. So again, why has this research not been done? Why has this not been considered? Why has this airport location just been proposed without proper process? It's very puzzling to us. 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그 환경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공항의 입지가 결정된다는 거 이런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상당히 그 혼란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프레스는 이상현 기자였고요. 간단한 질문인데 잘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움직이는 생물이라기보다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생물을 알고 있는데 해양메리 피시에 그런 메리 예정지에 잘피 소식지도 발견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예상을 보면 국수공을 깎아서 그런 수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쪽 주변에 좀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은 어떤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지금 메리프로 예정되어 있는 공항 예정지가 예전에 부산시에서 발표한 거랑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게 이제 달라졌는데 예전에 지금 그 대양항과 세바지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몰록한 부분을 가로지르는 그 예정지인 경우에는 이제 그곳에서 잘피는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못 봐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얘기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덕도의 현재 예정지로 되어 있는 동쪽 바다가 상당히 그 거친 바다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거길 건너가는 순간 파도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바깥이 바로 파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파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가 대부분 가덕도의 남쪽과 서쪽 면을 위주로 해양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동쪽의 경우에는 이제 배를 타고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곳이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곳에 지금 그 국토부에 이 매립하겠다라고 하는 위치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공법으로 이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건지는 그거는 이제 국가학자분들이 하실 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메리츠에 잘 피는 저희가 아직 발견은 못했지만 저희가 조사하지 못한 거고, 거기에 잘 피가 확식할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또 한 가지 그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산호입니다. 산호가 그 가덕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제 남영제섬이라는 곳, 해양보호구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 있는 산호 분포하는 곳도 역시 지금 현재 메린 예정지로 되어 있는 가덕도의 동쪽 해안인데,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파도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계속 앞으로 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이 조사 결과는 추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12쪽에 기자회견 12쪽 지도를 좀 한번 봐주시면 거기 보면 그 세바지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그 다음에 또 바로 왼쪽이 대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대항 쪽의 안쪽이, 왼쪽 안쪽이 진해만입니다. 진해만 연수라고 그 반대쪽이 이제 거제도인데, 이 수로가 너일 전쟁 때 관련해서 일본이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너일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러시아군을 대항하면서 만들었던 기지가 대항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일제는 또 주적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또 바뀝니다. 자본을 대줬던.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말기에는 또 주적이 미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점령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이 세바지 쪽에 진치동굴입니다. 진치동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오키나와 전투나 뭐 무슨 해치우지나 이런 전쟁 영화에서 봤듯이 여기도 어마어마한 절벽 밑에, 절벽 사이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곳에 진치동굴이 있고요. 그 세바지 바로 밑쪽이 국수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봉의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보면 사실 이 기지가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이어오면서도 군사적인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세바지에서부터 바로 바깥쪽은 바로 대항입니다. 뭐 그쪽은 대한해협이 되고 일본 발틱 함대가, 러시아 발틱 함대가 그쪽을 통해서 들어왔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국수봉을 다 해결해서 밀어가지고 그 탈출을 만든다 그러면 대항에 있는, 아마 여러분도 상상이 아직 안 가셔서 그런데 대항에 있는 일본군 진치나 그 다음에 포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사, 뭐 이 시설들을 보시면 이게 다 매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세비지 쪽에 태평양 전쟁 속에 태평양 전쟁 시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진치동굴들이 전부 다 매몰되거나 깎이거나 날아간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근현대사의 일본군이 초기 침략부터 말기 때까지 가덕도를 진지화했던 흔적들, 역사적 사실들은 모두 다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예정된 순서는 다 완료드렸고요.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기자회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의 2차 자연환경 조사 보고서에 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 종 동식물 위기, 멸종위기 그 희귀식물 멸종 등 특정종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연환경 조사 보고서는 이제 국립연구원에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수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경에 부산시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누리집에는 이 내용이 상당히 수정되고 왜곡되고
저희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14페이지에 원본과 수정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멸종위기종 2급인 대형난 같은 경우도 가덕도의 얼음폭골에 계곡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정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는 이제 가덕도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를 하고 그냥 퉁쳐서 서부상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60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단 가덕도 권역이라는 것 자체를 다 삭제를 합니다. 61페이지 보면은 그야말로 대형난뿐만 아니라 애기 등 쇳불석윗이라든지 여러 이제 주요한 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정된 본에는 글이나 사진, 문단 단락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15, 1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가덕도의 뭐 눌차만이라든지 가덕도의 대양천성, 눌차, 외양포 이러한 단어가 다 삭제가 되고 그냥 이제 서부상권이라는 표현으로 가덕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그냥 서부상권으로 이제 퉁치고 있는 거죠. 사실 모른데나 그리고 눌차도나 이런 쪽과 다 연결을 해서 낙동강까지 이어져서 가덕도의 우수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에서 지우려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항의 방문을 갔었는데 시에서는 뭐 특별한 이제 변경보다는 조작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